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부산 분들 문의 많이 오는 경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지금 15일 저녁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14일 날 경매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연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매각일이 변경되는 거.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세 번째나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관심은 굉장히 많은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왜 그런지. 부산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이고요. 2018 타경의 8977입니다. 2018이니까 그죠? 시간이 좀 됐다 그죠? 질질 끌고 있는 사건이죠.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아파트입니다. 112동 14층이고요. 감정가 6억 1,800에서 한 번 유찰이 돼서 4억 9,440입니다. 한 번밖에 유찰 안 됐는데 그렇게나 문의가 많이 와요. 그렇게나 인기가 있어요 하는데 인기도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인기 있는 아파트예요. 2013년식이니까 그래서 아직은 뭐 준신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준신축. 근데 감정가가 6억 1,800 돼 있는데 한번 유찰돼서 지금 4억 9,440이잖아요. 5억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5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요즘 지금 이게 호가 나오는 게 1층이 8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에는 뭐 동이 좋으면 9억까지 호가가 나옵니다. 그럼 8억에서 9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5억이 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길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막 길에 붙여 놓잖아요. 전봇대 같은 데다가 막 붙여 놓잖아요. 법원 경매, 뭐 최저가, 뭐 그리고는 뭐 그러면은 낙찰 가능한 금액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경매 컨설턴트들은 어쩔 수 없이 최저가를 홍보를 하잖아요. 4억 9,440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출 80% 가능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쵸? 맞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 KB 시세의 70%, 낙찰가 80%, 그 중에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홍보를 하면서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얼마면 낙찰 가능 이렇게 그 말을 쓴 건 아니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일반인들 입장에서 길 가다 보면은 4억 9,440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5억도 안 되는 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대출이 80%나 된대. 이렇게 되죠? 그러면 5억에 80% 하면은 4억이 대출 가능하네? 1억만 있으면 저거 잡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막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 데다가 전화하고. 그리고는 또 궁금해가지고 또 길에 이렇게 전단식으로 붙어 있으면은 저 믿어도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인터넷을 뒤집니다. 그죠? 인터넷을 막 이렇게 막 쳐봐요. 뭐 네이버 같은 데다가 대연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경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보면은 그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나 뭐 카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경매 컨설턴트들이 홍보를 하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그럼 막 전화를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많은 전화가 오죠. 저는 이 물건 안 올렸었어요. 처음부터 될 물건이 아니라서, 저희는 저희 블로그에는 안 올렸어요. 아예 목 아프게 뭐하러요. 되지도 않을 건데. 그래서 그랬는데, 뭐냐면, 자, 6억 1,800에서 4억 9,440, 4억 9,440, 4억 9,440. 그죠? 네, 이렇게 세 번이나 있어. 사람들 애를 태우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이고, 전화 오면 문의, 그래도 뭐, 이제 경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전화번호 막 나와 있으면 전화 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냐, 막 이러면은 저는 그게 경매가 나온 건 맞는데, 그 경매에 뭐 이렇게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경매 절차대로 해가지고 취득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 하는 걸 또 길게 설명드리려면 너무 목이 아팠는데, 아이고,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오늘 이제 올려놓고, 찍어놓고, 이제 문의 오면 이거를 링크를 해드릴 거예요. 문의 오신 분들한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 볼게요. 2013년 10월 16일 날 소유권 이전 매매 최모시 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2013년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소유주 된다, 그죠? 최모시. 그리고 동일한 날짜에 근저당, 그래서 잔금 내면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받았네요. 2억 8,800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추가 대출을 받았네요. 신한은행에서 1억 2천을 더 받았습니다.
이 두 개 합하면 신한은행에 두 개를 합하면은 4억 800이 되네요. 이거는 채권 최고액이 그러니까 빌린 원금은 3억 몇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6년 9월 9일 날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2분의 1. 그죠? 자, 가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유자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물건을 처분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어 놓는 거예요. 왜 했냐? 누가 했냐? 윤모 씨란 사람이 했는데 그 옆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등기부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 했습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권. 아파트가 공동명의로 돼 있다면은 공동명의 돼 있으면 한 사람이 혼자서 집을 매도를 해버릴 수가 없죠. 그죠? 같이 두 사람 다 도장 찍고 다 해줘야지 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죠? 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죠. 이제 소유자는 이제 단독으로 돼 있는 거예요. 최모 씨.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면서 이제 뭡니까? 윤모 씨, 이 배우자가 이걸 혼자서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처분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경매가 계속 이제 연기되고 이런 거 보면은 아마도 이혼 소송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처음에는 보통 합의를 하게 되죠. 이혼 같은 경우 합의를 하면 뭐 이렇게 하자, 재산은 이렇게 하자, 뭐 애가 있다면 애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소송이란 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글쎄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죠? 예, 그렇게 돼야지 나중에 재산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배분을 뭐 위자료를 얼마를 줘라, 뭐를 얼마를 줘라, 어떻게 뭐 분할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판결이 나오겠죠. 그죠?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 사람이 혼자서 매도를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은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예, 그러고 있는데 이자가 계속 안 들어오니까 뭐 자기들이 둘이서 이혼 소송하는 거는 그거고 일단 은행 측에서는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2018년 12월 3일 날 신한은행에서 뭡니까?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임의 경매를 3억 4,500 얼마. 자, 그런데 이거 가처분 해놓은 게 언제냐면 2016년 9월이거든요. 아, 오래 걸리나 봐요. 소송이라는 게 이런 이혼 소송 이런 게 지금 2020년 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이 가처분 들은 지 3년 반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제 물어보니까 이걸 갖다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문의가 오면 제가 그랬죠. 찾아가 보세요. 예, 찾아가서 이제 그 뭐 경매가 아주 낮은 금액 최저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지금 시세가 높으니까 일반 매물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저렴한 금매선에서 서로 한번 합의를 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합의를 하더라도 사람이 둘 다 이렇게 있어야지 뭔가 합의가 제대로 이렇게 될 건데 이 상태에서는 서로 이제 감정이 막 악화돼 있으면은 좀 좀 힘들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사람들도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세월도 갖고 경매로 저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그죠? 일반 매매보다는 저렴하지만 금매선에서 조금 저렴한 선에서 그래도 매도를 하고 제대로 이렇게 그 자기들 재산을 그게 지키는 게 되는 거죠. 제값 받고 파는 게. 예, 그렇다면은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들면 또 뭐 보기 싫어도 또 서로 협의하고 이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될지 어떻게 압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죠. 남의 속사정은. 하지만 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은 경매로 진행될 사건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간략하게 또 드리면은 여튼 그 말은 잘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소장님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 그래요. 저도 몰라요. 이게 언제 기다려가지고 언제 재개가 될지 아니면 좀 기다리고 있는데 슬그머니 취하돼 버릴지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꼭 실입주로 지금 이 집을 사야 하는 상황이면은 이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일반 매물을 사세요. 조금 괜찮은 거라고밖에 저는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이번에도 그래서 저기를 봤어요. 문건 송달 내역을 봤거든요. 세 번이나 이제 매각기일이 연기되니까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경우는 실무에서는 두 번에 한한다라고 보통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봤는데 2019년 8월 28일 날 채권자가 매각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10월 24일 날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또 제출했습니다. 뭐 변경이나 연기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 아까 소장님 아까 뭐 신한은행이라고 했는데 여기 유로 돼 있네요. 예,
그 채권이 넘어간 거예요. 부실 채권이 어디로? 유동화 전문회사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앞에가 U로 돼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두 번이 그때 연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원래 14일 날 이번에 할 예정이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채무자금 소유주 최모 씨, 소유주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매각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어요. 근데 소유주가 신청하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날짜에 채권자도 같이 들어옵니다. 채권자도 매각기일 변경 연기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는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어떤 경우에 받아들이고 세 번째인데도 어떤 경우에 안 받아들이는지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연기가 됐는데 이렇게 이제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1월 13일 했으면은 그 다음 기일 정도로 약간 뭐 한두 달 뒤로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무한정 길게 가는 경우 한참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 채권자나 채무자나 이렇게 매각기일 연기 신청을 할 때 신청에 따라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튼 뭐냐면은 이런 사건은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다고 되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런데요. 이거 말고 여러분이 경매권 보다 보면은 어, 총 채무액이 있지 않습니까? 등기부에 보면은 총 채무액이 있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죠? 신한은행밖에 없죠. 여기 같은 경우죠. 신한은행에 근저당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압류해봤자 뭐 구청 같은 데 들어온 압류야 뭐 얼마 됩니까? 뭐 1, 20만 원, 몇백만 원밖에 안 되죠.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값보다 지금 현재 시세하고 그 비교했을 때 시세 대비해서 총 채무액이 많이 낮다. 예, 이런 경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관리비도 좀 밀리고 있다. 이러면은 뭐냐면은 좀 신용도 괜찮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은 대출을 다른 데로 갈아탄다든지 뭐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직접 찾아가 보세요. 예, 그런 경우에 진짜로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간 조금만 저렴하게 해주면 금매선에서 내가 매수할 생각이 있다라고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러고는 일반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경우에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계약서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무사하고 같이 앉아서 경매 신청을 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 은행에서 했다, 뭐 어디서 했다 하더라도 그 신청하고 하는 거를 주로 법무사 통해서 하거든요. 그 통한 법무사 쪽 사무실에서 같이 앉아서 취하 절차도 밟고 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법적 절차를 같이 밟아 나가면서 일반 계약으로 이제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이혼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송 중인 것 같아서 그거조차도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